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뜬 눈으로 새벽을 버티시죠. 그 반복이 심장과 혈압을 망가뜨리고 수명을 깎을 수 있습니다. 나이 탓이 아닙니다. 오늘도 새벽 3시에 깨셨다면 몸의 비상벨이 고장 난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저녁 한 타임, 과일 한 조각, 7일. 많은 분이 야간요가 절반으로 줄고 새벽까지 단잠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끝까지 보세요. 의사도 놀란 정확한 시간과 딱 한 가지 실수. 오늘 공개합니다. 당신도 요즘 밤마다 깨어나시나요? 잠든 지 한두 시간도 안 돼 다시 화장실을 찾게 되고 돌아와선 쉽게 잠이 들지 않죠. 혹은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몸은 피곤한데 소변이 마려워 억지로 일어나야만 하는 그 반복. 그게 일상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하며 참아내지만 사실 그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방광의 근육과 신경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녀 중 3명 중 1명은 밤에 2번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깨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증상이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심장, 혈압, 면역력까지 흔들어 놓는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원인은 다릅니다. 몸 안의 호르몬, 순환, 신경 신호의 조화가 무너질 때 방광이 조금만 차도 뇌가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즉, 비상벨이 너무 예민해진 것이죠. 저는 이런 환자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낮잠에 빠졌다 깨어나는 어르신, 밤이 두려워요 라고 말하던 할머니, 잠 못 드는 새벽에 라디오를 켜놓고 시간을 보내던 분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뇌가 방광의 신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잠시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잠든 후 2번 이상 깨나요? 화장실에 다녀왔는데도 개운하지 않나요? 낮에도 이유 없이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도와달라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기억하는 한 여성 환자가 있습니다. 72세, 이름은 박씨. 그분은 밤마다 화장실을 5번이나 다녀요. 잠이 두세 시간밖에 안 와요 라며 울먹이셨죠. 그런데 불과 3주 후 그분은 전혀 다른 얼굴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한 번도 안 깨요. 새벽에 푹 자요. 그 비결은 약이 아니라 매일 저녁 먹기 시작한 한 가지 과일이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 과일은 의학 논문에도 등장합니다. 방광의 근육 수축을 조절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과잉 반응을 완화해주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죠. 한 스푼의 시럽보다 한 조각의 자연이 더 강력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의 끝에서 저는 그 과일의 이름, 섭취 비율,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저녁 시간의 결정적 실수까지 모두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은 단 한 가지, 이 사실만 기억하세요. 밤에 깨어나는 건 몸의 탓이 아니라 신호의 왜곡이다. 그 신호를 바로잡는 첫 실마리를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찾아봅시다. 밤요는 병이 아니라 나이 탓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밤요 없이 숙면을 유지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방광의 기억력과 회복력입니다. 우리의 방광은 단순한 주머니가 아닙니다. 근육, 신경, 호르몬이 정교하게 연결된 정신신체 복합 시스템이죠. 건강한 상태에선 이 시스템이
지금은 자는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뇌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낮엔 자주 소변을 보더라도 밤에는 방광이 더 느긋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균형이 깨지면 밤에도 방광은 마치 낮처럼 깨어 있습니다. 즉, 밤낮의 경계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노년의 밤류를 일으키는 핵심 기전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그 배경엔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바소프레신, 이라 불리는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이 호르몬은 밤의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밤에도 낮처럼 많은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둘째, 방광 근육의 탄력 저하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조금만 차도 압력이 올라가고 뇌는 비상 신호를 보내죠. 셋째, 신경 반응의 과민화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오래 앓은 분들은 신경이 예민해져 작은 자극에도 방광이 반응합니다. 놀라운 건 이런 변화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나이 들므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용히 진행되는 기능 저하의 경고음입니다. 심지어 방광 문제는 심장과 뇌 건강의 지표로도 쓰입니다. 밤에 자주 깨어나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 리듬이 불안정해지며 수면 중 산소 포화도도 떨어집니다. 결국 피로는 쌓이고 낮 동안의 졸음과 무기력이 이어지죠. 한 연구에서는 밤에 2회 이상 소변을 보는 사람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1.6배 높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냥 참자는 말은 사실상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쯤에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이유 없이 혈압이 오르거나 심장이 두근거린 적 있나요?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거나 아침에 입이 바싹 마르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몸이 보내는 방광신경 호르몬의 불균형 신호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몸은 기억합니다. 한때 안정적으로 작동했던 리듬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첫 단서가 한 가지 과일의 숨은 성분에서 밝혀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평범한 하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그분의 변화를 함께 보시죠. 그녀의 이름은 김정자 씨, 올해 78,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그녀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선생님, 전 요즘 밤이 무서워요. 밤 11시에 잠들어도 새벽 1시, 3시, 5시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화장실 불을 켜고 차가운 바닥을 밟고 다시 침대로 돌아오면 잠은 이미 달아나 있었습니다. 낮엔 졸리고 머리는 무겁고 밥맛은 사라졌죠. 그녀는 이러다 치매라도 오는 건 아닐까요? 라고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잃은 사람의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잠을 자야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무너진 사람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저는 김 씨에게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이 과일을 한 조각만 드셔보세요. 단, 물은 식후 1시간 후에 조금만.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죠. 이게 무슨 약도 아니고 과일이요? 그렇습니다. 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천연 항산화 물질, 칼륨,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방광 평활근의 수축을 완화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과일은 우리가 늘 식탁 위에서 봐왔지만 효능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죠. 3일 후 그녀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어제는 한 번만 깨고 다시 잤어요.
7일째 되던 날,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밝아져 있었습니다. 밤새 한 번도 안 깼어요. 새벽에 일어나도 개운해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얼굴빛, 말투, 걸음걸이까지 모두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광의 변화가 아니라 자율신경과 수면 리듬이 회복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정말 과일 하나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가능하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 과일에는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방광 근육의 과도한 흥분을 완화하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또한 칼륨 함량이 높아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이뇨작용을 조절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방광의 과민 신호가 잦아들죠. 하지만 모든 의사가 이 이야기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건 단지 플라시보 효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십 명의 환자에서 같은 패턴의 개선을 보았습니다. 밤뇨 횟수가 줄고 숙면 시간이 늘어나며 피로감이 완화되는 변화 말이죠.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생리학적 회복의 징후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당신께 질문 드립니다. 당신은 요즘 어떤 저녁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저녁 식사 후에 커피나 차를 즐기시나요? 잠자기 전 수박이나 오렌지 같은 수분 많은 과일을 드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당신의 밤을 망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 한 달 만에 체중이 1.5kg는 줄었고 혈압이 안정되었으며 아침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몸의 신호를 되돌려주는 자연의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궁금하시죠? 그 과일이 무엇인지, 왜 의사들도 놀랐는지. 다음 장면에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과일의 이름을 듣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였어요? 그 주인공은 바로 석류, 즉 포맹라나트입니다. 대부분 석류를 피부 미용이나 여성 호르몬 보조용으로만 알고 있죠. 하지만 최근 의학 연구에서는 석류가 방광 건강과 야간뇨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국내외 10편 이상의 논문에서 석류 추출물이 방광 근육의 긴장도를 낮추고 신경 자극을 완화시키며 배뇨 강역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의 실험에서는 60세 이상 성인 12명을 대상으로 석류 추출물 200ml를 4주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밤뇨 횟수가 평균 2.8회에서 1.3회로 감소했고 숙면 지속 시간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석류 속의 엘라직산 엘라직 애시드과 폴리페놀이 전립선과 방광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이죠.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발견은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이게 약이 아니라 과일이잖아요. 일시적 효과 아닐까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그 말이 무색해집니다. 피검사 수치, 요속검사, 수면 뇌파까지 개선된 사례가 이어졌으니까요. 실제로 석류를 섭취한 그룹의 수면 단계 중 깊은 수면 비율이 평균 22% 상승했습니다. 즉, 단순히 화장실 횟수를 줄인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 리듬을 되살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 사실을 강조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석류는 약이 아니라 시장에 흔한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약처럼 포장할 수 없고 이익이 크지 않으니 제약사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효능은 오랫동안 의학의 그림자 속에 묻혀있던 비밀이 되었죠.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치유의 힘은 어쩌면 늘 손 닿는 곳에 있는 건 아닐까. 김정자 씨의 변화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식사 후 석류 반 조각을 천천히 씹어 먹었습니다. 한 입, 두 입, 그 단맛 속에 숨은 미세한 떨림이 마치 몸의 리듬을 다시 맞추는 듯 했죠. 그 작은 습관 하나가 30년간의 불면을 끝냈습니다. 이쯤에서 당신도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왜 나는 석류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을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석류의 섭취 방법과 타이밍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석류즙이나 음료 형태로 식후 바로 마십니다. 하지만 이때 섭취하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신장으로의 부담이 커져 야간뇨가 오히려 심해질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을 보다 언제, 어떻게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시간표를 되돌리는 리듬 회복법입니다. 밤에 깨어나는 몸을 다시 밤으로 돌려주는 방법. 의사들도 놀란 이 섭취 타이밍의 비밀을 다음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밤류를 개선하는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떤 리듬으로 먹느냐 이에 있습니다. 김정자 씨의 사례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죠. 그녀는 석류를 하루 아무 때나 먹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반, 정확히 그 시간에 석류를 섭취했죠. 그 타이밍이야말로 몸이 이 과일의 효과를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밤 7시부터 9시 사이 우리 몸의 신장과 방광 기능이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때 석류 속의 엘라직산과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염증을 완화하고 방광신경의 과잉 반응을 조절합니다. 즉, 과민한 방광의 신호를 잠재우는 시간을 석류가 정확히 노리고 들어가는 셈이죠.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방광의 생리학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광은 평활근 스무트 머슬이라는 특수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근육은 자율신경에 의해 조절되며 긴장과 이완의 균형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노화, 스트레스, 고염식, 카페인 섭취 등으로 인해 이 근육이 경직되면 조금만 차도 비상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그때 석류의 플라보노이드가 평활근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급박한 신호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의사들 간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부는 석류의 플라보노이드가 체내 흡수율이 낮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나가사키 의대 연구팀은 석류 농축 추출물을 지질막에 결합시킨 형태로 섭취할 경우 흡수율이 3배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흡수율이 낮다는 비판은 형태와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였던 셈입니다. 김정자 씨처럼 자연 석류를 그대로 씹어 먹는 방식은 천천히 흡수되며 혈당을 자극하지 않고 항산화 성분이 6-8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작용합니다. 그 덕분에 새벽 시간대까지 방광의 신경 흥분이 완화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영양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 생리학적 안정화입니다. 당신의 방광이 밤새 깨어있던 이유는 그 신경이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석류는 그 신호를 잠시 끄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이쯤에서 잠시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저녁 식사 후 바로 과일을 드시나요? 잠자기 전 물을 1컵 이상 마시나요? 오후 5시 이후 카페인을 섭취하나요?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예라면 석류의 효과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몸의 리듬과 방광의 리듬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점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기억하는 장기입니다. 3일만 같은 패턴으로 석류를 섭취하면
방광의 신경회로가 새 리듬을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몸은 이 시간엔 자야 한다는 신호를 회복하죠. 한 연구에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석류를 섭취한 그룹이 불규칙하게 섭취한 그룹보다 야간요 빈도 개선율이 42% 높았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리듬의 훈련이 치료가 된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는 지금 내 몸의 리듬을 존중하며 살고 있는가? 단순히 음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질서를 되찾는 일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음에서는 석류 외에도 방광을 안정시켜주는 또 다른 천연조합,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씨의 변화가 입소문을 타자 다른 환자분들도 하나둘 석류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특히 인상 깊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75세의 남성, 이름은 이영호 씨. 그는 전립선비대증으로 고생하던 분이었고 밤마다 5번 이상 화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젠 석류도 먹어봤고 약도 다 써봤는데요. 밤마다 일어나면 심장이 쿵쾅거려요. 자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밤류는 심장 박동과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잠에서 반복적으로 깨어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치솟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죠.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류만으론 부족합니다. 이제 두 번째 조합이 필요해요. 그 두 번째 조합은 바로 호박씨 플러스 석류캣입니다. 호박씨는 방광건강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천연 성분입니다. 특히 피토스테롤, 이라는 물질이 전립선의 염증을 줄이고 방광 출구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줍니다. 일본의 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매일 호박씨 추출물 320ml를 12주간 섭취한 그룹의 야간요 횟수가 평균 36% 감소했습니다. 이영호 씨에게는 이 조합을 추천했습니다. 저녁 식사 90분 후 석류 반 조각, 그리고 취침 1시간 전 소량의 구운 호박씨 한 줌. 이 단순한 습관이 시작된 지 열흘 만에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합니다. 밤에 한 번밖에 안 깨요. 심장이 두근거리던 것도 없어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석류가 신경과 혈관의 긴장을 풀어준다면 호박씨는 근육과 호르몬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둘의 작용은 서로를 보완하죠. 석류의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안정시키는 동안 호박씨의 피토스테롤이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방광 근육이 지나치게 수축하거나 느슨해지는 현상이 줄어듭니다. 이쯤에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 그렇다면 여성에게도 호박씨가 효과가 있을까요? 답은 예입니다. 여성의 방광과 골반저 근육 역시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약해집니다. 호박씨에 함유된 리놀레산과 아연은 이 근육의 탄력을 높여 방광 하수, 늘어짐,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결국 남녀 모두에게 호박씨는 밤요 개선을 위한 근본적 재건식품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모든 의사가 이런 접근을 찬성하진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약이 있는데 왜 음식으로 해결하려 하느냐는 의견도 있죠. 그러나 이런 시각은 생활의학을 과소평가한 결과입니다. 우리 몸의 회복은 약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경의 안정, 혈류의 순환, 그리고 호르몬의 조화,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서 잠시 멈춰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잠자기 직전 스마트폰을 오래 보나요? 밤 10시 이후 물을 많이 마시나요?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지 않나요?
이 세 가지는 모두 석류와 호박씨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습관입니다. 리듬이 회복되기 위해선 자극을 끊어야 합니다. 의학적 치료와 자연요법의 경계는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몸이 스스로 조율할 시간을 주는가입니다.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 도움이 된다면 지금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밤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석류와 호박씨에 숨겨진 더 깊은 과학적 원리와 주의점, 특히 건강식품이라도 피해야 할 상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밥류를 줄이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식품은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입니다. 자연의 힘도 용량과 타이밍을 지켜야 약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방광을 더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석류부터 살펴볼까요? 석류에는 탄닌이라는 수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적당히 작용하면 방광점막의 염증을 진정시켜 주지만 과다 섭취 시엔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를 자극해 수면 중 위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이라면 저녁 늦게 석류즙 형태로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석류즙 제품 중 일부는 당 함량이 높습니다. 당은 혈당을 급상승시키며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 야간 혈당 저하와 불안정한 수면 리듬을 일으킵니다. 즉, 좋은 성분이라도 농도와 형태를 잘못 선택하면 독처럼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호박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성분이 풍부해 포만감을 주지만 취침 직전 과량 섭취하면 소화 시간이 길어져 위가 완전히 비워지지 못한 채 잠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 위와 방광이 동시에 압박을 받으며 밤중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죠. 그래서 이상적인 섭취량은 성인 기준 하루 10g 내외, 즉 손바닥 한 줌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식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조합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 후 90분 석류 반 조각 또는 석류즙 50ml 무가당, 취침 60분 전 구운 호박씨 한 줌 10g, 잠자기 전 물 섭취 금지, 석류와 호박씨의 흡수를 방해하고 야간뇨를 악화시킵니다. 이 단순한 루틴을 7일간만 유지해보세요. 몸이 스스로 밤은 자는 시간이라는 신호를 다시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를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과학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시계 유전자 클록제인은 음식 섭취 시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즉, 일정한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면 장기와 신경계가 그 리듬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 영양학 크로노 뉴트리션의 핵심이죠. 석류와 호박씨의 항산화 성분은 이 생체시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독일본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석류 추출물을 일정 시간대에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야간 멜라토닌 분비량이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이 과일이 단순히 방광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수면 각성 주기를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자연요법은 느리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약처럼 빠르게 나타나진 않지만 몸이 스스로 치유 리듬을 회복할 때의 변화는 한번 자리 잡으면 오래갑니다. 김정자 씨도 이영호 씨도 그랬습니다. 약을 끊은 후에도 몸이 다시 깨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율신경이 자기 리듬을 되찾은 결과였죠. 이쯤에서 당신에게 권하고 싶은 습관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7일 동안 저녁 7시 이후엔 커피차 과일 주스 금지, 석류와 호박씨 루틴을 일정하게 유지, 잠들기 전 스트레칭 9분. 이 세 가지를 지켜보세요. 밤중에 깨어나는 횟수가 줄고 새벽의 피로가 덜할 겁니다.
다음에서는 이 루틴을 보완해주는 세 번째 자연 성분, 몸의 배출 리듬을 완성하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석류와 호박씨로 방광의 긴장을 풀고 밤의 리듬을 회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절반만 완성된 겁니다. 진짜 회복은 몸 안의 정의 신호를 안정시키는 영양조합에서 완성됩니다. 그 핵심이 바로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입니다. 마그네슘은 흔히 신경의 브레이크라 불립니다. 몸속 정의 신호가 과도하게 흥분할 때 그 속도를 조절하고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쉽게 말해 과열된 뇌와 방광 사이에 회로를 시켜주는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마그네슘이 소변을 통해 빠르게 배출됩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는 사람은 자주 깬다, 마그네슘이 더 빠져나간다, 신경이 더 예민해진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 노년층의 68%가 만성 마그네슘 부족 상태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영양 결핍이 아니라 몸의 전기 회로가 불안정하다는 신호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방광의 신경이 미세한 자극에도 과잉 반응을 보이고 그 결과 소변이 덜 차도 가득 찼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비타민 B군, 특히 B19BRA 엽산은 이 마그네슘과 함께 신경 안정 시스템을 보완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신경세포의 보호막인 미엘린 메린결이 튼튼해지고 자율신경의 전달 속도가 정상화됩니다. 결국 방광과 뇌 사이에 잘못된 신호 전달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본 도쿄 여의과대 연구에서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을 병용한 그룹이 단독 섭취 그룹보다 밤뇨 횟수 감소율이 1.7배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단순히 석류와 호박씨로 근육만 안정시켜선 부족하고 신경전도 회로까지 함께 진정시켜야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역시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시중의 마그네슘 보충제 중 일부는 산화형으로 되어 있어 흡수율이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글리시네이트, 지리치네이트 혹은 시트레이트, 사이트레이트입니다. 이 형태는 위장 부담이 적고 섭취 후 30분 내에 뇌파 안정 효과가 관찰됩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마그네슘이 방광에도 직접 작용하나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마그네슘은 방광 평활근의 칼슘 채널을 차단해 근육 수축을 완화시키고 소변 저장 능력을 높입니다. 즉, 근육과 신경 두 축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이중 역할을 하는 셈이죠. 비타민 B군의 역할은 또 다릅니다. 특히 B6는 멜라토닌 합성 과정에 직접 관여합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수면 호르몬이 아니라 밤 동안 방광을 포함한 모든 장기에게 이제 쉬어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B6가 부족하면 몸은 밤이 와도 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 퍼즐이 맞춰지죠. 석류는 혈관과 신경의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호박씨는 근육과 호르몬의 균형을 맞춥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은 신경 회로를 재조정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몸은 마침내 밤은 자고 낮은 깨어있는 리듬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합이 아무리 좋아도 신장 질환이 있거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의 과잉은 체내 칼륨 균형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기억하세요. 건강한 수면은 약이 아니라 리듬과 균형의 과학입니다. 몸을 억지로 재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괜찮아, 이제 쉬어도 돼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회복 루틴을 완성하는 저녁 생활 습관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단 10분이면 충분하지만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저녁 습관은 어떤 영양제보다도 강력한 자기 회복 스위치입니다. 이 3가지는 단 10분이면 끝나지만 수면 리듬과 방광 신호를 재설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 한 번만 실천해도 효과가 느껴질 겁니다. 첫 번째, 다리 온열 5분법.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요는 방광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절반은 하체 순환저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면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고 정맥의 피가 정체되면서 신장과 방광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뇌는 잘못된 신호를 받습니다. 순환이 느리다, 노폐물이 쌓였다, 배출하라. 이때 간단한 온열 요법이 놀라운 효과를 냅니다. 잠자기 30분 전 38, 40도의 미지근한 물에 발목까지 5분간 담그세요. 이 온도는 혈관을 무리 없이 확장시켜 심박수와 천의 균형을 맞춥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수건으로 닦고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몸이 지금은 휴식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기억하기 시작하죠. 두 번째, 복식호흡 3분 루틴. 많은 분들이 명상은 어렵다고 말하지만 이건 단지 숨을 다시 배우는 과정일 뿐입니다. 호흡은 방광과 자율신경을 연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다리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방광의 긴장이 풀립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배 위에 손을 얹습니다. 4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립니다. 6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 사이클을 10회 반복하세요. 이 짧은 호흡만으로도 심박수는 내려가고 뇌는 안전하다고 느끼며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 복식호흡을 2주간 지속한 그룹의 야간요 빈도가 평균 35%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넘어 신경방광 축 뉴로플라더 액시스의 안정화 때문입니다. 세 번째, 조명과 온도 관리. 우리의 눈은 단순히 빛을 보는 기관이 아니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는 센서입니다. 밝은 조명 아래선 몸은 밤이 와도 밤을 낮으로 착각합니다. 따라서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방해 조도를 200룩스 이하로 낮추고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해야 합니다.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18, 20도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이 조건이 갖춰지면 멜라토닌과 함께 항인료, 호르몬, 바소프레신 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밤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 3가지 습관을 동시에 적용하면 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반응합니다. 1일차, 새벽에 한두 번만 깨어남. 3일차, 방광 압박감이 줄고 수면 깊이 증가. 7일차, 숙면 유지, 아침 기상 시 상쾌함 회복. 김정자 씨도 이영호 씨도 이 루틴을 일주일만 실천해보고 밤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밤마다 화장실 불빛을 의식하며 깨어있나요? 그 불빛이 내일의 피로가 된다는 걸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단순한 10분의 습관을 시작하세요.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반응합니다. 단, 그 리듬을 꾸준히 유지할 때 기적처럼 새벽이 고요해집니다. 다음에서는 이 루틴을 시작하기 전 주의해야 할 사람들, 즉 석류나 호박씨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다룹니다. 당뇨, 신장질환, 혈압약 복용자라면 꼭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알고 있어도 모든 몸에 똑같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년층의 몸은 약보다 섬세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누가 조심해야 하는가, 즉 이 루틴이 독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신장 질환자입니다.
석류와 호박씨 모두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칼륨은 혈압 안정과 신경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부정맥이나 근육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기능 수치 EGFR가 낮거나 의사에게서 칼륨 섭취를 제한하라는 말을 들으신 분이라면 이 루틴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입니다. 석류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약과 함께 섭취하면 혈압이 너무 낮아져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ACE 억제제나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사 상담 후 섭취 여부를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뇨제를 복용하면 수분과 함께 마그네슘이 빠르게 배출되는데 그 상태에서 마그네슘 보충제를 과량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이 조합은 몸에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뇨병 환자입니다. 석류즙이나 과일 형태로 섭취할 때 천연당, 과당비릴, 이 혈당을 급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밤중에 갈증이 생기고 물을 자주 마시게 되며 결국 야간뇨가 다시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반드시 무가당 석류즙 또는 생과일반 조각 이하만 권장됩니다. 네 번째는 항근고제나 혈전 예방약 복용자입니다. 석류와 호박씨 모두 혈액을 묽게 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와파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등을 복용 중이라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하루 섭취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 기능이 약한 분입니다. 호박씨의 지방 성분은 건강하지만 위가 약하면 소화에 부담을 주어 위산 역류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볶지 않은 생호박씨를 소량 씹어 먹는 방식이 좋습니다. 기름기가 빠지고 소화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처럼 자연의 식품도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약이 됩니다. 그 균형을 잃는 순간 좋은 습관이 오히려 몸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의학적 접근에는 늘 의견이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음식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약보다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음식은 약이 아니지만 약이 닿지 못하는 곳을 회복시킵니다. 몸의 리듬, 호흡, 순환, 감정, 그 섬세한 영역은 약이 아니라 습관이 고칩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깨어나는 건 단순히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흐트러진 결과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균형을 되돌리는 첫걸음은 바로 내게 맞는 속도와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7일 회복 플랜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단표가 아닙니다. 당신의 수면과 삶의 리듬을 되살리는 실전형 루틴 지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모든 정보와 원리를 하나로 묶는 7일 회복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플랜은 단순히 음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몸의 시간을 다시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약이 아닌 리듬으로 몸을 치료하는 일주일입니다. 1일차 신호 관찰의 날. 이날은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그저 기록합니다. 밤에 몇 번 깼는지,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깨고 난 뒤 다시 잠드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모르면 변화의 기준도 잡히지 않습니다. 단순한 기록이지만 이 데이터가 당신의 회복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3일차 루틴 적응기 저녁 7시 이후 카페인 과일 주스 금지. 식사 후 90분 뒤 석류 반 조각,
취침 1시간 전 구운 호박씨 한 줌, 그리고 복식호흡 3분, 발 온열 4분.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의 고정성입니다. 하루라도 같은 시간대에 몸을 진정시키면 자율신경이 그 시간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방광 근육의 긴장도가 낮아지고 뇌의 각성 주파수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4. 1차 리듬 동기화기. 이 시점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 한 번만 깨요 라고 말합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을 병행하면 신경 회복이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이 시기에는 조명 관리가 핵심입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불빛을 줄이고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세요. 몸은 어둠을 신호로 인식합니다. 그 순간 멜라토닌과 항인효 호르몬이 동시에 분비됩니다. 6일차 수면 심화기. 이제 몸이 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빨라지고 새벽의 각성이 줄어듭니다. 이날은 반드시 물을 오후 8시 이후엔 제한하세요. 그 작은 절제가 밤의 평화를 결정합니다. 혹시라도 몸이 답답하게 느껴지면 온열 요법으로 순환을 풀어주세요. 물의 양보다 순환의 흐름이 더 중요하니까요. 7일차 리듬 고정의 날. 오늘은 특별히 알람을 끄고 몸이 스스로 깨어나는 시간을 느껴보세요.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새벽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숙면이 아닙니다. 몸의 내시계의 생체 리듬과 복원된 신호입니다. 당신의 신장, 방광, 뇌, 심장 모두가 지금은 쉬어야 한다는 시간을 다시 공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7일 플랜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약은 하루의 변화를 주지만 리듬은 하루하루 쌓여 변화를 완성합니다. 3주만 유지하면 신경의 기억이 굳어지고 몸은 다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이 플랜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서로에게 오늘 몇 번 깨셨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 대화가 자극이 아닌 응원으로 바뀔 때 회복은 더 빨라집니다. 이제 단 한 걸음 남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다시 평온한 밤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원리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고 그 문장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 잠들게 하는 언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밤마다 깨어나던 몸, 잠들지 못하던 마음, 그 모든 불편함이 사실은 몸이 도움을 요청하던 신호였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당신이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였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밤요는 단지 화장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리듬이 어긋났다는 작은 경고입니다. 낮에는 쉬지 못하고 밤에는 쉬어야 하는데 깨어있는 그 불균형이 몸 전체의 회로를 흔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당신의 방광을 편안하게 하는 일은 곧 당신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 다시 정리해볼까요? 당신이 배운 가장 중요한 3가지는 이것입니다. 원인은 방광이 아니라 리듬의 붕괴, 호르몬, 신경, 혈류가 조화를 이루면 밤에도 몸이 깨어 있습니다. 해답은 자연과의 조화. 석류, 호박씨,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은 몸의 신호를 부드럽게 되돌리는 자연의 언어입니다. 회복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매일 같은 시간의 섭취, 10분의 호흡, 5분의 온열, 그리고 어두운 조명. 이 단순한 루틴이 수면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처방입니다. 김정자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밤새 5번 깨어나던 그녀가 이제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새벽까지 숙면을 취합니다. 그녀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이 무섭지 않아요. 그 말은 단순한 증상의 개선이 아니라
삶의 평온을 되찾은 한 사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한밤중의 고요 속에서 불빛을 더듬어 화장실을 찾았던 적이 있나요? 그 불빛을 끄는 순간 당신의 몸도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밤이 다시 고요해지고 당신의 마음이 다시 평화로워질 때 그건 단지 한 가지 과일이나 루틴의 효과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제 압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힘을 다시 불러오는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제 제가 당신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영상에서 배운 루틴을 직접 실천해 보세요. 잠자기 전 석류 한 조각, 호흡 3분, 발 온열 5분, 조명 낮추기. 단 7일만 꾸준히 하면 몸이 스스로의 리듬을 되찾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Day 1 7 챌린지 시작. 이 문장 하나가 당신의 다짐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시작의 용기가 될 겁니다. 건강한 삶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반복입니다. 밤마다 깨어나던 그 시간이 이제는 고요한 회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